전체적으로 제 몸의 밸런스, 그래서 저의 고민점을 한번 들어주시더라고요. 보호자 없이 방문을 해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 없이 저는 굉장히 편하게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수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게, 제가 이제 받았던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정말 유명하고 진짜 지방흡입 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제가 그러니까 상상했었던 또는 기대했었던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예약을 잡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그냥 다이렉트로 뭐 의사 선생님을 보고 뭔가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제 몸의 밸런스, 그래서 저의 고민점을 한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인 부위라던가 제가 원하는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환자들 비포 애프터 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라인도 조금 고민이기는 했지만 복부나 약간 하체 쪽으로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얼굴부터 그냥 전신을 상담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인 부위에 대해서 막 전부 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상담 선생님께서도 요런 부위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런 부위는 조금 미비할 것 같아요, 뭐 수술 순서에 있어서도 지금 몸을 봤을 때 하체보다는 이제 팔 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체 쪽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전반적인 상담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를 전부 다 재요. 제 몸의 사이즈나 이런 라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제 몸 전체 라인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전신을 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부위를 초음파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턱도 상담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팔 라인, 그 다음에 그 등, 그 다음에 브라 라인, 그리고 복부, 허벅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종아리까지 전부 다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초음파로 전부 다 봐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을 때 예후가 좋을 만한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위들을 초음파로 그 지방의 양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턱이나 등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지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뽑을 만큼의 지방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 불가하다. 그리고 팔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유방 쪽, 그 다음에 복부나 하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어느 정도 뽑았을 때 제가 원하는 부피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조금 좋은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 먼저 시술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도 일단 체열을 해가지고 제 건강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D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제 몸 그 지방흡입을 받기 전에 몸 상태를 한 번 더 스캐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담받은 날 이제 수술 날짜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체열 결과가 나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라고 나오면 이제 수술날 하루 이제 한 8시간 전부터 금식, 물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호자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방문을 해서 굉장히 조금 긴장도 많이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 수술 전에 준비해 주시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거의 1대1로
마크를 해주시면서 뭐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준비 과정을 같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술 전에 영상도 보여주시고 뭔가 이제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 릴렉싱하게 풀어주는 느낌?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약간 얼어있는 상태로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조금 믿을 만한 간호사분께서 밀착으로 케어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차분해진다, 조금 안정을 조금 찾아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술 받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휴식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회복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막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는 베드가 아니라 정말 쾌적하고 정말 이렇게 1인실 못지않은 그 회복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탈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회복실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준비해 주신 일회용 팬티라던가 이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 수술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수술방에 이동하기 전에 이제 수액을 먼저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상체를 시술을 받기 때문에 발등에다가 그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수액을 맞으면 거의 팔에다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을 때는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발등에다가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약간 아프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팔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액을 맞을 때 주사 맞는 거를 발등에 맞는다. 근데 또는 발목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발등에 놔주셨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수액을 맞고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수술실에서 그 빨간 약이라고 하잖아요. 포비돈으로 상체를 전부 다 소독을 해주는데 그 소독을 해주실 때 약간 추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그 탈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시원한 액체가 묻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추운 느낌이 있고 일단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회복실이나 뭐 다른 데보다는 온도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다른 기억보다는 굉장히 조금 추웠다. 그리고 빨리 마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비돈으로 소독을 전부 다 하고 나서 그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 또 금방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본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들어갈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정말 약간 레드선 하고 나서 기억이 없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약간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그 수술 전에 준비했었던 굉장히 쾌적했던 회복실에서 눈을 떴고 압박복이 입혀진 상태에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너무 비몽사몽했기 때문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셨고 제가 너무 졸려해서 조금 더 잠을 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렸을 때 그 오렌지 주스랑 죽을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전에 굉장히 이제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속을 채울 수 있는 근데 병원죽 치고는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마취 기운을 조금 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렌지 주스랑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목이 엄청 말라요. 입이 되게 마르고 약간 목이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0ml 생수에다가 마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빨대를 꼽아서 주시는데 그게 정말 약간 작은 감동 아닌 감동?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보호자 없이 방문을 해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 없이 저는 굉장히 편하게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취가 다 꿰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복도, 병원에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잘 걸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된 후에 퇴원을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났을 때 약간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통증
없애주는 그 진통제 주사를 맞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깼을 때 이 통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진통제를 한 번 더 맞았어요.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마취가 깬 거를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제 팔에서 뽑아낸 지방을 또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고 퇴원을 했고 생각보다 정말 너무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아니면은 혼자서 집에 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조금 많이 걸어주거나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지고 집까지 왔고 집에 와서도 이게 어느 정도 진통제 주사가 조금 돌다 보니까 집에 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나니까 정말 약간 내가 지방흡입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걱정했었던 통증은 아닌데 요런 느낌? 근데 조금 이제 답답했던 거는 압박복을 입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저녁부터 약간 손이 뚱뚱뚱뚱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뭔가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이게 꽉 조여져 있는 압박복을 입은 상태에서 몸이 붓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든 느낌?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뭐 3일차까지, 3, 4일차까지도 굉장히 약간 심한 통증은 없었지만 붓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붓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일주 정도는 조금 붓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주는 거 그리고 붓기차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붓기차를 이렇게 500ml 생수병에 넣어가지고 한 하루에 2리터 정도씩은 그래도 계속해서 챙겨서 먹어줬던 것 같아요.